아넬은 여러 가수 모창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중에 특히 저니의 스티브 페이랑 똑같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구석에 처박혀서 거의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영상 하나, 그게 바로 아넬의 인생을 바꿔놓게 된 거죠.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본 시간 복구맨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번외편, 아마 락 역사상 가장 신데렐라에 가까운 한 인물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에요. 미국 밴드 저니 아시죠? 개인적으로는 이글스 못지않게 미국 감성을 대표하는 밴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밴드의 베스트 앨범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픈 암스나 Don't Stop Believing 같은 노래도 한 명곡을 꼽으라면 꼭 들어가는 곡이에요. 작년에는 데프 레파드와 함께 미국 투어를 돌기도 했거든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미국인들의 향수를 자극하는데, 최근 사진을 보시면 보컬이 많이 낯섭니다. 원래 보컬이었던 스티브 페리가 아닌 다른 피부색의 동양인. 이 사람의 이름은 아넬 피네다인데, 저니의 보컬이라는 사실만큼이나 기고했던 인생, 그리고 보컬이 되기까지의 사연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노숙하던 어린이가 저니의 보컬이 되다, 마약 중독자에서 필리핀의 영웅까지, 말 그대로 Don't Stop Believing, 믿음을 멈추지 않아 그 결실을 본 아넬 피네다와 그를 믿어준 저니의 이야기를 이 영상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에 태어난 아넬 피네다는 저니가 이스케이프 앨범으로 전성기를 맞을 때 한국 나이로 고작 중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삶의 밑바닥을 보았죠. 안 그래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델이었는데 부모님은 재단사 일을 하셨고, 근데 심장병에 걸린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그나마 있던 가구와 냉장고, TV까지 모두 팔았습니다. 집세로 모은 돈까지 병원에 바쳤는데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시고 집세를 내지 못해서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급자족으로 먹고 살았다고 해요. 이 시기에 이 아넬이라는 사람이 폐지를 주우면서 노숙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 노래하면서 음식을 받아먹고,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 모창 가수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노래가 가장 큰 장기였고 가장 좋은 돈벌이였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바닥의 삶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나서 혼자 돈을 벌고 혼자 가장 노릇을 하니까 멘탈도 불안정합니다. 성인이 돼서는 마약 중독으로 노래하던 바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추락하려다가 기적적인 재활로 겨우 살아나는 등 인생 자체가 싸움이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완전히 저니와 관련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아넬과 저니의 단 하나의 접점이라면은 아넬이 저니 노래를 모창하면서 먹고 살았다는 것. 아넬은 여러 가수 모창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중에 특히 저니의 스티브 페이랑 똑같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들어보시면 실제로 비슷하기도 하고요. 스티브가 맑다면은 아넬은 좀 시원한 느낌? 그리고 아넬이 모창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동안 저니는 스티브를 잃고 표류하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밝혀진 스티브의 탈퇴 이유는 되게 불명확하거든요. 하지만 여러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스티브가 투어를 위해서 고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그거를 거부했다고 해요. 그때 스티브는 음악에 상당한 매너리즘을 느낀 상태였고, 그래서 음악에 더 이상 열정을 못 느꼈다고 하죠. 그래서 스티브가 저니를 탈퇴하고 저니는 새 보컬을 찾아요. 스티브가 탈퇴하고 거의 10년을 마땅한 보컬 없이 표류하게 되는 저니거든요. 이후에 8년간 있던 스티브 오제리로 만성 인후염 때문에 밴드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립싱크 논란도 있었죠. 이후에 들어온 제프 소토도 1년간만 투어를 돌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니는 보컬이 불완전한 밴드가 되고 만 거예요. 앨범을 내야 하는데 보컬은 없고, 그나마도 스티브 페리의 흔적 때문에 누굴 데려와도 만족이 안 됐죠. 음의 고저를 자유롭게 넘나들던 그 맑음, 저니는 스티브와 최대한 비슷한 보컬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해요. 그때 저니의 기타리스트였던 닐션의 일과가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켜고 저니 커버 밴드를 검색해보는 거였다고 하죠. 자, 이때가 2007년이었거든요. 이 시절의 아넬은 여전히 필리핀에서 남의 곡 커버하면서 먹고 살았고, 보컬이 출중한 건 누구나 알았지만 그냥 다들 그걸 한계라고 생각했대요. 자신의 인생사를 담은 곡은 팔리질 않습니다. 마약을 끊고 다시 일어나 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신에게 믿음을 거두지 않는 팬이 한 명 있었으니 그
이름이 노엘. 아넬의 친구이자 광적인 팬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넬이 뜰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아넬의 공연 영상을 유튜브에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인터넷도 없어서 매일 밤 인터넷 카페에서 밤을 새가며 업로드를 했대요. 느려 터진 업로드 속도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아넬의 영상을 하나둘씩 전 세계가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전이 커버 영상도 있었고요. Highway ride into the midnight sun. Wheels go round and round on my mind. So 그때 닐션이 진리도록 유튜브를 뒤졌다고 하거든요. 온갖 전이 커버라는 커버는 다 봤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번아웃이 올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발견한 그날도 거의 11시간을 뒤지다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눌러봤던 영상이었다고 해요. 구석에 처박혀서 거의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영상 하나, 그게 바로 아넬의 인생을 바꿔놓게 된 거죠. 아넬의 인생 2막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비디오를 올렸던 노엘이 느닷없이 자기가 전이 멤버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넬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죠. 전이가 널 오디션에 초청하고 싶대. 믿지 않는 아넬한테 직접 전화가 걸려오고 닐션이 자기 전이 맞다면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오디션 와라. 우리 진짜 전이 맞다면서요. 이거를 답장하고 연락처를 알려주기까지도 노엘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뭐 그런 스팸 메일에 답장을 하냐는 아내를 설득해서 진지하게 답장을 한 게 다 노엘 덕이었다고 해요. 말 그대로 믿음을 잃지 않은 결과 노엘 말로는 이거는 정말 진짜일 것 같다는 예감이 확실하게 들었다고 했죠. 믿음을 잃지 않은 거는 전이의 닐션도 마찬가지여서 이 보컬이 알고 보니까 마닐라에 살고 있고 영어를 하는지 모르는지는 몰랐지만은 그 실력 하나만을 믿고 미국으로 오는 비자를 발급해줍니다. 똑같은 의심을 하는 다른 멤버들 그리고 매니저들에게도 아넬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득을 시키죠. 아넬이 미국에 와서도 그 믿음은 계속됐는데 아넬이 오디션 첫날에 영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멤버들을 실망시켰거든요. 하지만 닐은 아직 피곤해서 그럴 거라면서 며칠 더 지켜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몸이 풀린 아넬은 사흘쯤 되니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죠. 전이의 멤버 로스 발로리는 그걸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고요. 스티브와 비슷하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갖춘 보컬이었어요. 하지만 아넬은 오디션을 보고 나서도 자기가 보컬이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엔 별로 잘 부르지도 못했고 키도 작고 그렇다고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미국에도 분명히 자기처럼 부르는 사람들은 넘칠 텐데 설마 내가 되겠어? 하지만 전이는 아넬이 묵는 호텔에서 합격 소식을 전해주죠. 아넬의 인생이 순식간에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필리핀의 노숙자가 그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밴드의 보컬이 된 건데 할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의사가 다른 직업을 찾으라고 할 때도 할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어서 재활을 이겨내고 돌아왔던 사람. 결국 이 이야기는 자신을 끝까지 믿었던 어떤 모창 가수의 성공, 그리고 그런 그를 끝까지 믿어줬던 팬과 전이의 성공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넬한테는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있었죠. 그를 믿지 않는 수백만의 전이 팬, 그리고 미국인의 마음을 돌려놔야 했습니다. 전이의 보컬로 아넬이 들어가니까 반응은 말 그대로 극과 극이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뽕이 충전된 필리핀 사람들은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전이의 팬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어이가 없는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시기에 팬 포럼을 보면은 온갖 모욕적인 말도 많았다고 합니다. 원숭이, 쓰레기, 뭐 이런 말들. 전 보컬이 남긴 족적이 워낙 커서 그 사람들의 기대치도 당연히 엄청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넬은 이걸 헤쳐나가기로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날 좋아하는 사람만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생각으로 향수병을 견뎌냈다고 하죠. 아넬은 국민적 영웅이 돼서 필리핀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2009년 3월 감동의 마닐라 공연을 하죠. 3만 명의 관중 앞에서 금이환영을 알리고 필리핀 국기를 흔들면서 역사에 남을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 미국에서도 계속되는 공연으로 차츰 그 실력을 알리면서 미국인들에게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아넬에게 찾아온 천금 같은 기회가 바로 오프라 윈프리 쇼였어요. 오프라 윈프리 쇼는 이전 방송들과 다르게 전이가 아닌 아넬을 주인공으로 한 방송을 기획합니다. 단순히 뭐 유튜브로 찾아낸 보컬, 전이가 새로 영입한 필리핀 보컬이라는 팩트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비춰주기로 하는데 아넬은 그렇게 전 미국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삶을 보여줄 기회를 갖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 어머니를 여의고 이른 나이에 가족이 찢어져서 자급자족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결국 모창 가수로서 가족을 한데 모아 가장이 된 이야기, 그리고 마약에 빠졌다가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이야기. 그렇게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상상도 못한 세상의 삶을 보게 되죠. 그런 인생 역경을 말하면서 아넬은 돈스타 필리핀을 부르게 돼요.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부른 Don't Stop Believing도 그렇고 Faithfully도 그렇고 뭔가 다 자신의 삶을 비추는 것 같은 노래들 있잖아요. I'm forever yours, faithfully. 믿음을 잃지 않고 노래해온 자신, 그리고 그런 자신을 믿어준 가족에게 바치는 노래와도 같았죠. 스티브의 느낌을 내면서도 자신의 스토리가 녹아있는, 저니가 그토록 원하던 후속 보컬의 탄생이었어요. 아넬은 그렇게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커버 가수가 커버하던 곡을 자신의 곡으로 만들어버려서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아넬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나부터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인데 당신도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고. 요즘도 아넬은 휴식기만 되면 항상 필리핀에 들어간다고 하죠. 가족과 함께 하다가 활동기가 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고 해요. 성공 이후에도 이전에 함께한 사람들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니는 아넬의 영입으로 아시아 시장을 확실하게 잡았다는 평가를 받아요. 결국 아넬이 성공적으로 보컬을 소화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아넬은 이후 명예의 전당에서도 스티브 대신 공연을 하면서 어떤 아시안도 꿈꾸지 못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죠. When the lights come down in the city. 2년 전에는 한국의 팬들에게 내한 공연이라는 선물을 주기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보컬이 스티브 펠리가 아니라면서 가지 않으신 걸로 아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넬의 이야기와 저니의 노래를 대입해서 들어보시면 이 라이브에서도 또 다른 느낌을 느끼셨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날 공연을 못 간 게 아직까지도 굉장히 아쉬워요. 그리고 아넬은 지금까지도 저니의 보컬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인종의 벽을 허물고 미국 대표 밴드의 보컬이 된 아넬 피네다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받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